여러분께 알찬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닥터스 안녕하세요, 성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자, 현대인의 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정서적인 그런 부분 많더라고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뭐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기능 장애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정서적인 부분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성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와 함께 치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할 텐데 사실 이 문제는 병원에 가기보다는 혼자만 끙끙 앓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세가 좀 되지 않아서 미루다가 더 큰 문제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또 해결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움 말씀에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닥터스 전화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경우는 나 이런 고민이 있어 하고 주변에 속 시원히 털어놓고 상담하기보다는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화 한 통으로 비뇨기과 전문의와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도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 담아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남성의 그 성기능 장애 관련된 내용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 단어 자체가 사실상 그런데 포괄하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살펴볼 것이 이 대표적인 질환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기능 장애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남성 호르몬의 부족, 남자도 갱년기가 오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는 남성 갱년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이제 가장 큰 얘기하기 힘든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발기불능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발기불능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발기되지 않는 거지만 발기부전은 성관계의 불충분한 발기력을 저희가 지칭합니다. 그래서 뭐 시도했는데 잘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유지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강직도가 유지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기부전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들에서 그 원인들도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남성 성기능 장애 중 발기부전에 따른 원인을 보시면은 발기부전은 결국에는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경으로 가는 동맥 내지 정맥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연령이 드시면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동맥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동맥에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은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젊은 층에서는 특히나 요즘 뭐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고 흡연 아니면은 담배, 흡연 아니면은 그 음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중장년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 스텐트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혈관 질환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음경 동맥에도 질환이 오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수술 때문에도 그렇다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남성 사망률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전립선암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병기가 진행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나 신경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발기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많이 발표되고 있는 질환이 페이로니시 병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음경 자체에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음경 자체에 이제 싸고 있는 막인 단단한 막인 백막에 굳은 경결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요. 음경이 휘거나 이렇게 이제 꺾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음경의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백막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뭐 척수 손상이라던가 아니면은 회음부 손상, 뭐 요도 협착을 옛날에 수술 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일단은 본인도 알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그 부전인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좀 궁금하게 좀
좀 느껴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환자에게 병력 청취를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슨 원인이 있었는가 찾아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현재 복용하시고 계시는 약, 약들. 예를 들어 무슨 뭐 고혈압 약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라던가 이런 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음경 자체가 이제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그 혈관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경 도플러라던가 초음파를 통해서 해부학적인 이상이나 아니면은 뭐 음경에 있는 동맥이나 혈관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고혈압, 당뇨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진단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초음파나 혈액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발기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해봐야 할 텐데 치료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발기부전의 치료는 첫 번째로서 저희가 접근하는 거는 환자분의 생활 환경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네. 생활 습관들에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들 교정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먹는 약을 저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치료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을 저희가 이제 복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거에 잘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음경 내에 자가 주사 요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면체 내로 동맥을 확장시키는 주사를 이제 주입을 해서 직접 주입을 해서 이제 발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음 단계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겠는데, 음경 동맥 재건술이나 정맥결찰술 같은 예전에 이제 혈관 질환이니까 혈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했지만 현재는 이제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시도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로서 가장 환자 만족도가 높고 완성도가 높은 수술은 음경 임플란트 삽입술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단계적 치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좀 저희가 말씀드려봤는데 실질적으로 1단계 같은 경우는 생활 패턴이라든지 지금 먹는 약에 대한 조절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2단계부터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2단계 치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그 약 자체를 복용하시면은 충분한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이제 발기를 도와주는 그런 약물이 되겠고요.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가주사요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는 동맥성 발기부전이나 경도에 이제 정맥성 발기부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가주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그 발기가 된다는 그런 발기부전 치료요법입니다. 하지만 주사약 자체가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쓰시게 되면은 해면체 자체가 섬유화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발기부전이었던 분이 이제 발기불능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사기는 앞서 본 대로 이렇게 펜 타입으로 돼 있나 봐요. 인슐린 주사하시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주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는데요. 주사하시는 것 자체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면체에 정확하게 주사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닥터센에서는 성기능 장애 질환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성기능 장애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금 부끄러워서 병원 찾기보다는 이게 좋다더라 해서 검증 안 된 음식이나 불법약, 가짜 약도 많이 손을 대시는 것 같은데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좀 근본적인 치료 계획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선생님과 상담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 02-3270-3311번, 02-3270-3311번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저 인천에서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성생활에 이제 좀 원활치 못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이제 원장님과 좀 대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성생활의 어떤 부분이라면 발기력이 약간 약하신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게 100%는 아닌데 네네. 어쩌다가 이제 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10번 중에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두세 번 정도?
네네.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짜 이게 발기부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 음경 동맥이나 아니면은 정맥에 문제가 있는가,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이후에 이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음경 재활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듣기에는 환자분 연세가 굉장히 젊으실 것 같은데 30대 초반이신가요? 네, 30대 중반. 30대 중반이세요? 네네. 40대, 예. 젊은 사람한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좀 더 이렇게 위축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네요. 네.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에서 소위 말하는 젊은 연령층, 이제 20, 30대 환자에서도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끄러워하시거나 뭐 내가 잘못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이제 간단하게 몸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요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말 그대로 이제 심인성 발기부전을 더 유발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또한 발기부전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뭐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별로 정확하게 접근을 하면은 치료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젊은 나이가 도리어 또 병원에 가는 그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요즘에 젊은 계층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병원 한번 가셔서 구체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 잘 한번 진단 받으신 이후에 치료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서울 02-3270-3311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용 좀 더 한번 살펴드릴게요. 저희가 2차적인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3차적인 치료인데 이제 임플란트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방법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발기부전 치료 자체는 사실은 환자 만족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방금 전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이 남성에게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오면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심한 경우에는 뭐 사회생활조차도 안 하시고 우울증이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 만족도가 결국 치료 후에 환자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 만족도가 각기 40%를 넘지를 못해요. 아, 그런가요? 네, 치료 후 환자 만족도가. 근데 네.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환자 만족도가 98%에 이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연스러워요. 치료 자체가. 실제로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 성관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치료들 이제 자연스러움이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굴곡형 임플란트와 팽창형 임플란트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건 치아 임플란트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큰 문제 없이 좀 쓰실 수 있도록 이제 내구성이 잘 개발되어 있는 이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나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 임플란트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치아 임플란트가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씹거나 아니면 맛보거나 이런 거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 임플란트 또한 팽창 임플란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보시거나 이런 문제 전혀 없게 됩니다. 사실 치아 임플란트 네. 같은 경우는 다른 치아와 별반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굴곡형, 팽창형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굴곡형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굴곡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임플란트는 다 미국에서 개발됐었어요. 그리고 그런가요? 처음에 이제 개발된 이제 목적 자체가 네. 굴곡형 임플란트가 먼저 개발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유류들과 마찬가지로 음경에 뼈가 있는 거를 유사하게 만들어주게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굴곡형 임플란트는 기계적 결함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음경이 항상 약간 반경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뻣뻣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조작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척수 손상이 있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손이 조작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감염이라는 그런 위험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굴곡형 임플란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드려 봤습니다. 특히나 뭐 경추 쪽에 이제 손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시술이라는 점이 좀 또 눈에 띄는데, 자, 이어서 이제 팽창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형은 약간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이 들고 좀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드네요.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팽창형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음경이 이제 원래 발기가 됐던 상태와 발기되지 않은 상태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형태를 가장 유사하게 이제 따라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팽창형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는 펌프로 말 그대로 수압으로 작동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강직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팽창형이라고 하니까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음낭 상부에 3cm 조그마한 구멍으로 모든 시술이 30분 내에 끝나는 아주 간단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큰 문제 없이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 가능하시고, 전혀 뭐 다른 일상생활 다른 지장을 뭐 받지는 않으십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늘 또 모형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말씀하신 그런 도구인가요? 임플란트인가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임플란트가 이제 굴곡형 임플란트고요. 굴곡형 임플란트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굽혀놨다가 사용하실 때는 폈다가 이런 차이점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픽스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좀 어색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손을 사용하기 힘든 이런 분들은 이제 굽혔다 폈다 사용하시기 쉽게 하도록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가지고 나오셨네요. 다음으로 보시는 건 이제 이게 팽창형 임플란트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플란트 자체가 자연스럽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다가 사용하실 때는 이제 밑에 부분에 펌프를 누르면 이게 발기가 되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 내에 혈액이 차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실린더 내부에 물이 차서 수압으로 이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굴곡형 임플란트 모형으로 만들어 봤는데, 팽창형 같은 경우는 뭐 수압 얘기도 나오고 아직까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원리를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낭 내부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방광 옆에 있는 물주머니에서 물이 음경 내부에 있는 실린더로 이제 물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이제 그 강직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사용이 다 이제 끝나시고 난 이후에는 역시나 음낭 내부에 위치한 그 펌프 상부에 있는 터치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수압을 빼주면은 말 그대로 수압이 이제 빠지면서 음경 자체 옛날처럼 자연스러운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리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말 못할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고, 요즘은 앞서 전화 통해서 만나본 것처럼 젊은 층, 20, 30대 층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 02-3270-33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비뇨기과 전문의와 직접 전화 상담 통해서 치료 계획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말씀이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을 약간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볼륨 가득 좀 키워놓으셨나요? 볼륨 완전 줄여주시겠습니까? TV 볼륨 TV 좀 낮춰주시죠. TV 볼륨을 완전히 좀 꺼주셔야 되거든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발기 불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허리도 아프고 뇌경색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네네. 성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성기능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장님과 좀 자세히 상담 나눠보시죠. 예.
환자분 뭐 뇌경색 말고 당뇨나 이런 다른 지병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건. 뇌경색 앓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되셨어요? 예, 예. 4년 전부터 발기력이 좀 약해지신 건가요? 이제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성기능도 좀 져야 되고 한 5분이면 막 끝나버리고 막 그거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뇌경색이 있으셨던 그 원인 것처럼 그 아마 음경동맥에도 문제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경동맥 자체의 기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진단을 거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4세입니다. 다른 먹는 약이나 주사제는 시도 안 해보셨나요? 아니, 안 오고. 네네. 그 성기능에다가 네네. 좀 크게 해놨어요. 예. 그 부분은 발기력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환자분께서는 일단은 저희가 발기부전 치료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랑 주사제랑 임플란트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발기부전 치료법부터 차근차근 아마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원을 가시기가 좀 불편하시거나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안 가시면은 첫 단계도 못 가는 거거든요. 지금 첫 단계 간 이후에 진단을 통해서 이제 동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썼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병원 먼저 가셔갖고요. 진단 이후에 관련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화는 인천에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저는 65세인데요. 네. 그 당뇨가 있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때 한 10년 전서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방치해놨더니 뭐 전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오줌을 자주 늘어 일어나고 그래요. 그 빈뇨가 좀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뇨 때문에 한 20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 경우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환자분 환자분 그래서.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오래되셨으면은 당뇨 자체가 혈관의 동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음경으로 가는 동맥 자체가 많이 이제 손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10년 정도 되셨다 그러면은 거의 먹는 약이나 주사제나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뇨약을 전혀 안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거 그거에 대해서 일절 약도 안 먹고. 네. 그랬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할 일 다 하고 해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이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욕하고 발기부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욕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발기부전은 음경동맥의 손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치료를 달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같이 받으시는 것이 환자분께는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치료법을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호르몬에 대한 치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당뇨를 한 20년 동안 앓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음경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 살펴본 팽창형 임플란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안동에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내가 지금 여보세요. 네네. 내가 지금 80인데. 네. 80인데도 한 달에 2번씩 사정을 하는데 그 무슨 병인가요, 저? 여보세요. 네네.
관련된 내용 좀 일단 원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십시오. 네. 그 연세에 상관없이 뭐 사정을 하시는 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하시다는 얘기니까. 내가 80인데도 지금 한 달 2번씩 사정하라는데 좋지 않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성기능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그 타고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 80 넘은 사람 뭐 80은 75세에서 이혼을 못 건다 해서 80이 넘었는데 이상하더라고. 아무래도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주변 분들하고 아무래도 좀 말씀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잠시 후 계속해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구조인지까지 좀 말씀드렸거든요. 계속해서 좀 구체적인 특징까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은 환자가 이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계속 발전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술이 고안된 지는 44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수술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입원하고 뭐 항생제 치료를 오래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일 외래 시술로 그리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연세가 많으세요. 뭐 60, 70대 이상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술 자체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수술의 안전성을 가장 좌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이런 다른 혈관의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이 알면 어떡하나.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나를 하시든 수영을 같이 하시든 전혀 타인이 알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 자체가 계속 개선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람 몸 안에 들어간 임플란트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기계 고장률이 10에서 15년 동안 0.5%라는 굉장히 경이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는 기계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기계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나 기구 자체에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르신들은 임플란트하고 나서 감염이 돼서 뭐 이런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실 텐데 당뇨가 있던 뭐 고지혈증이 있던 아니면 기타 뭐 암 수술을 받으셨건 큰 문제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구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률 자체가 5% 이상 지금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발기부전이 오래되면은 실제로 발기부전이 오래되면은 음경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기도 감소하고 길이도 감소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 동시에 음경의 굵기와 길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술법이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징으로 뭐 편리하다, 간편하다, 안전하다 등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성기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컴플렉스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문제를 좀 같이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페이로니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병 자체는 음경이 말 그대로 굉장히 휘어지면서 짧아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근데 그 이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수술법인데 실제로 그 방법뿐만, 그 질환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오래됐다거나 그런 분들은 음경 크기가 실제로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듭니다. 길이나 굵기 같은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게 남자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모를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하셨고 그렇긴 한데 치아 임플란트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저희도 한 사람들도 까먹을 정도긴 한데 이거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혹시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물감 같은 경우는 없는 건가요? 사람 몸에 이식되는 모든 임플란트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거칩니다. 그래서 음경 임플란트는 흡수가 되지 않고 체내 그대로 남는데 주변으로 굉장히 질긴 막이 감싸게 됩니다. 그 질긴 막 덕분에 우리가 몸 안에 있어도 전혀 느끼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배에 들어가 있거나 뭐 그 음낭인 음경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를 느끼시고 생활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물감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안심하고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좀 용기를 내셔야 된다. 치료 계획부터 세워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용기 내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실제로 이 수술을 받고 이만큼 좋아지신 분들,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보면 좀 용기가 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분 이제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어요. 젊은 그래서 분이시네요. 이미 이제 첫째 아이는 있으시고 결혼하셨었는데 둘째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신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이제 임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는 약이나 환자분이 주사제나 다른 데서 다 시도해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서 내원하셨었고요. 시행했던 이제 음경 도플러 검사에서는 음경 동맥 자체가 거의 기능 자체는 뭐 60, 70대 이상의 아주 노화가 심해서 거의 다른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도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팽창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술 받으시고 8개월 후에 사실은 임신이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이제 발기력이 회복이 되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분입니다. 또 한 분을 좀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중반 남성분이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분과 연세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분이 아직도 이제 성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내원하셨던 경우인데요. 당뇨가 20년 진단 이후에 먹는 약으로 조절하셨지만 역시나 이제 조절하셔도 조금씩 이제 상하기 때문에 몸이 그 발기부전이 오셨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를 그때까지 사용하셨었는데 경구용 치료제를 사용해도 이제는 더 이상 반응이 없고 또한 이제 주사제도 반응이 없으며 최근에 이제 발기부전 때문에 아마 병발한 것 같은 조루 증상까지 발생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내원하셨던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치료법이 듣지 않기 때문에 굴곡형 임플란트를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 선택하셨어요. 이제 손을 사용하시는 게 이제 좀 더 용이하시다고 해서 사용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정량이나 이런 게 줄었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성격 변화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치료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나 심리적인 치료까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한 분 더 계세요. 자, 또 한 분은 40대 후반 남성분이네요. 이분은 이제 4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유전형 당뇨를 20년 전에 진단 이미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이상 인슐린으로 당뇨 치료를 받아오셨고 역시나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은 음경 혈관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이제 심하게 유발된 상태에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는 역시나 반응이 없었었고요. 발기부전이 한 20년 정도 오래되다 보니까 음경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짧아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가. 그리고 역시나 발기부전 치료도 이제 동시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팽창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음경 자체의 그 길이와 굵기를 회복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거의 옛날의 음경 크기를 거의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도 회복되는 것이고 당연히 발기력에는 뭐 가장 큰 이제 위안을 얻으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치료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뭐 아기도 가지시고 부부관계도 개선되고 또 만족도도 높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많은 활력까지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내 고민도 좋고요, 가족들의 고민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시다면요, 지금 서울 02-3270-3311번, 02-3270-3311번으로 전화 주셔서 치료 계획 그 첫걸음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자로도 저희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도에는 샵 125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음성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지금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원장님과 직접? 성 기능이 안 되어서 10년 전부터. 말씀하시죠. 지금 혈압약은 먹은 지 한 5년 됐고요. 그래, 졸음증이 아주 심해요. 졸음증이. 불편함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관계를 하면은 1분이 넘질 않았어요, 평생. 지금 68세거든요. 68세.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될까요?
그럼요. 이제 1차성, 2차성 조루가 병발이 돼 있으신 경우에요. 거기다 이제 발기부전이 같이 있으신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하시게 되면은 발기력이 회복되는 거는 이제 물론이고 다음에 문제가 이제 사실 조루라는 거는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력이 약해지면 사정을 빨리 하게끔 대뇌 중추에서 이제 조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경 임플란트, 팽창 임플란트 시술만으로 2차성 조루까지 같이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는 가장 이제 권해드릴 만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결된 그 질환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임플란트에 관련된 좀 고민도 하셨고 그 이후에 연결된 그런 질환들도 고민을 같이 하셨으니까요. 이 임플란트만으로도 같이 연결돼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결돼서 치료 계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화 강원도에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전화 주셨네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나이는 지금 60대 초반인데, 한 7년 전에 그때 발기부전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예, 받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3년까지는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거의 휘어져가지고 삽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제 재질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예. 네. 환자분께서 받으셨던 게 이제 굴곡형이신가요? 팽창형이신가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병원 가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네. 굴곡형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네. 지금 휘어서 삽입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네. 펌프를 이렇게 쓰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굽혔다 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펌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발기부전 수술 중에서 이제 그 정맥결찰술이나 아니면은 정맥결찰술 쪽에 혈관개통 수술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혈관 수술은 더 이상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환자분께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좀 권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혈관 수술을 받으셨더라도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강원도에서 전화 주셨는데 이전에 한번 수술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7년 전쯤에요. 하지만 새로 나온 또 수술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하고 재수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주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주에서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도 지금 TV를 시청하다가 네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네, 원장님과 한번 직접 얘기 나눠보시죠.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70대 초반인데 네네. 그거 지금 평창형이나 굴곡형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좋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나이가 이제 자꾸 먹어갈수록 네네. 사람 그 안에서 이제 생산되는 정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젊었을 때하고는 이제 만들어지는 양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네. 그 평창형이라는 그건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보충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제 사용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팽창형 임플란트는 발기부전 치료로 사용되는 거고요, 환자분. 예. 이제 사정량이 줄어드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수술을 받고 네. 자기 능력이 좀 저하돼가지고 네네. 그런 이제 정액이 그것이 자꾸 줄어든 상태에서 네네네. 그런 관계를 자꾸 하면은 몸에 네네. 이상이 생길 거 아닌가 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네. 아닙니다.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남성들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행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성생활을 꾸준히 했던 그룹과 꾸준히 하지 않았던 그룹 70대, 80대까지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꾸준히 성생활을 했던 그룹이 훨씬 더 평균 수명이 길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연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건강하고 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관련된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전화뿐만 아니라 또 문자를 통해서도 고민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중에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4188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발기부전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심합니다. 현재 조류도 함께 와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었는데 꾸준히 받으니까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침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남겨주셨네요. 아마도 이제 한의원에 침 맞으시는 거 보면 다른 치료도 다 시행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약이나 이제 한의원 침도 좋은데요. 먹는 약이나 다른 주사제 또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거에도 방법이 없다면은 팽창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받으시고 난 이후에 뭐 100% 거의 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겠습니다. 네, 자, 문자 좀 말씀해 주셨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양쪽, 서양 쪽, 동양 쪽 이런 치료 방법들이 마치 서양만 되면 무조건 인위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치료에 대한 계획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문자도 하나 더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0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성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성관계로 인해서 요도염을 옮아서 치료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네. 발기부전이 이전에 없으셨는데 요도염을 앓으셨고 근데 이제 발기부전에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주사 다음 단계가 임플란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굴곡형이나 아니면 팽창 임플란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일 요도염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요도염에 대한 치료를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그게 아니라 발기부전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은 그거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나눠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끝으로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전화로 또 문자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기부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나 발기부전이 있다면 그것은 질환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타 질환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이후에 경과가 좋으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질환으로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도 받아야겠죠. 일단은 주저하고 계셨다면 일단 병원 가셔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부터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네, 그 적극적인 치료 자세에 오늘 그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닥터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서울 02-3270-3311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